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40대 후반 식당 사장 박재민 씨는 5년 전 퇴직금 3억으로 식당을 차렸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온몸을 불사르며 일했죠. 아내 강은주에게 모든 통장 관리를 맡기고 노후를 준비했는데요. 그런데 5년 만에 확인한 통장 잔고는 고작 8만 원, 퇴직금도 5년간의 매출도 모두 사라진 겁니다. 그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박재민 씨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박재민입니다. 올해 49이죠.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대기업 물류팀 과장이었어요. 25년을 한 회사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을 하게 됐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3억 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다시 취업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내 은주와 상의해서 식당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은주는 제 대학 동기였어요. 결혼한 지 22해가 됐죠. 아이는 없지만 저희 부부는 늘 다정했습니다. 은주는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집안을 돌봤고요. 저는 밖에서 돈을 벌어왔죠. 역할 분담이 확실했습니다. 식당을 차리면서 저는 은주에게 모든 통장 관리를 맡겼어요. 제가 요리와 손님 응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요. 은주는 숫자에 밝았고 꼼꼼했거든요. 저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여보, 우리 5년만 악착같이 벌어서 노후 준비 확실히 하자. 은주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저희는 새 출발을 했습니다. 식당 일은 정말 고됐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러 가고 5시에는 육수를 끓였죠. 6시부터 손님이 오기 시작하면 오후 9시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허리는 아팠고 다리는 퉁퉁 부었어요. 기름 냄새가 온몸에 배어서 집에 가서 샤워를 해도 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손은 칼에 베이고 뜨거운 물에 데였죠.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보람을 느꼈거든요. 무엇보다 제 가게니까요.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원하는 대로 일할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은주는 낮에 가끔 가게에 나와서 계산대를 봐줬어요. 그리고 집에서 장부 정리를 했죠. 매출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은주가 생활비랑 재료비를 빼고 나머지를 노후 자금 통장에 넣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엔 얼마나 모였어? 가끔 물어보면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죠. 걱정하지 마. 꾸준히 모이고 있어. 당신은 장사만 잘하면 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22해를 함께 산 아내잖아요.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올해로 저는 50살이 됐습니다. 식당도 5주년을 맞이했죠. 단골 손님도 많이 생겼고 매출도 안정됐어요. 손님들은 이제 제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했습니다. 동네에서도 저희 식당이 맛집으로 소문이 났죠.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옆 가게가 나왔습니다. 치킨집이었는데 장사가 안 돼서 정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위치가 제 식당 바로 옆이라 합치면 홀을 넓힐 수 있었어요. 저는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옆 가게 인수하면 어떨까? 홀이 좁아서 손님들 불편해하잖아. 5년 동안 모은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아? 은주의 얼굴이 굳었어요. 순간적으로요.
그게 지금은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이상했습니다. 은주는 평소에 제 사업, 아이디어를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왜 그렇게 회피하는 걸까요? 며칠 뒤에도 똑같았어요. 제가 통장 얘기를 꺼내면 은주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표정도 불안해 보였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은주를 믿었습니다. 제가 가장 믿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주가 친정, 어머니 생신 때문에 하루 집을 비웠어요. 저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에 갔죠.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해 보기로요. 옆 가게 인수권도 있고 정확히 얼마가 모였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 정리를 부탁했죠. 잠시 후 직원이 통장을 건네줬어요.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잔고가 8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죠. 다시 봐도 8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 3억과 5년간의 매출이 모두 사라진 거예요. 적어도 2억은 있어야 정상이었는데요. 저는 급히 거래 내역서를 요청했습니다. 프린트된 종이를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확인했죠. 그리고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매달 500만 원씩 이순영이라는 이름으로 자동이체가 돼 있었습니다. 이순영. 그건 제 장모님 이름이었어요. 5년이면 60개월입니다. 500만 원씩 60개월이면 3억 원이죠. 그것만으로도 퇴직금이 다 나간 겁니다. 거기다 불규칙하게 나간 돈들도 있었어요. 강호식이라는 이름으로요. 제 처남이었습니다. 한 번에 1천만 원, 2천만 원씩 빠져나갔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은주가 내 돈을 친정에 다 갖다 바친 거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먼저 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가게로 와. 목소리가 떨렸죠. 은주는 제 기색을 눈치챘는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1시간 뒤 은주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통장과 내역서를 던졌어요. 이게 뭐야? 은주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설명할게. 박재민 설명? 뭘 설명해? 내 퇴직금 3억이 다 어디 갔어? 5년 동안 모은 돈이 8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은주는 입술을 떨었어요.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 생활비가 많이 들었어. 그리고 엄마도 생활이 어려우셔서 미안해. 근데 당신도 알잖아. 당신이 주방에서 요리할 때 나는 계산대에서 손님 받고 장부 정리했어. 우리 역할 분담이었잖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네가 계산대에서 손님 한 명 받을 때 나는 주방에서 10시간 넘게 불 앞에서 땀 흘렸어. 가게 매출이 잘 나왔다고. 그 돈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졌냐? 은주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처남에게 나간 돈을 가리켰습니다. 강호식한테 나간 이 돈들은 뭐야? 한 번에 2천만 원씩? 호식이가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사업? 그 친구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한 적이나 있어? 맨날 실패하고 빚만 지잖아. 은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가 치밀었죠.
제가 5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게 뭡니까? 손님들 비위 맞추고 무거운 짐 나르고 기름때 묻은 옷 입고 일한 게 친정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였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장모님 댁을 찾아갔어요. 장모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죠. 어머, 재민이 웬일이야? 은주는? 저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님,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동안 매달 드린 용돈이 있잖아요. 500만 원씩이요. 장모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솔직히 그 금액이 너무 큽니다. 저희도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자 장모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뭐? 지금 용돈이 많다고 그래? 딸 가진 죄로 사는 엄마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줘?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퇴직금으로 식당 차려서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매달 5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너 지금 뭐? 그럼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연금도 없는데? 은주 결혼시킬 때 내가 얼마나 지원했는데? 장모님은 적반하장이었어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셨죠. 저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돌아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분하고 억울했죠.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가게에서 점심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남 강호식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도 호식이는 가끔 가게에 와서 밥을 얻어먹곤 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표정이 달랐습니다. 매형 있잖아. 내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았거든. 근데 자금이 좀 필요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호식아, 나 지금 여유 없어. 강호식 A, 매형 2천만 원만 이번엔 진짜 대박 난다니까. 누나한테 말하면 되잖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야, 강호식. 네가 지금까지 얼마나 받아갔는지 알아? 내가 다 확인했어. 넌 내 돈으로 사업한답시고 몇 번을 망했어? 호식이는 당황했어요. 그게 매형, 나도 살아야 되잖아. 살려면 네가 일을 해. 왜 내 돈으로 사는 거야? 결국 호식이는 삐져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은주와 마주 앉았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죠. 은주야, 이혼하자. 은주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뭐? 갑자기 왜 이혼? 갑자기 내가 5년 동안 벌어온 돈을 내 친정에 다 갖다 바쳤잖아. 이게 결혼 생활이야? 은주는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신뢰가 깨졌거든요.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독촉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직접 가서 확인했죠. 그런데 제 명의로 가게 매출 통장이 담보로 잡혀 있었어요. 호식이의 사업 대출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도 2차 대출이 돼 있었죠. 이자를 몇 달째 안 내서 독촉장이 날아온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정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은주를 다그쳤습니다. 은주야, 내 명의로 대출받은 거 알고 있었어? 은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호식이가
담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두 달만 빌려주는 거라고. 한두 달. 지금 몇 달째 이자를 안 내고 있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기만이 아니라 사기야. 너희 가족은 내 인생을 담보로 살아왔어. 나는 노후 준비는커녕 빚쟁이가 됐단 말이야. 그날 밤 장모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박재민. 내가 우리 딸 인생 망쳤어. 당장 그 빚 다 갚고 집에서 나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망쳤다고요? 제 인생이 망가진 건데 오히려 저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가족을 사랑했고, 아내를 믿었는데요. 그게 잘못인가요? 며칠 뒤 저희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은주와 제가 이혼 이야기를 한다는 소식을 들으셨나 봐요. 어머니는 은주를 앉혀놓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은주야, 네 잘못이 뭔지 알아?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을 내 친정에 다 갖다 바쳤잖아. 그게 결혼 생활이니? 은주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재민이가 경제권을 다 갖는다. 그리고 내 친정하고는 연락 끊어. 이건 명령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평소에 자상한 모습과는 달랐죠.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은주를 믿을 수 없다고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준비 통지서를 작성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은주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내게 주는 마지막 기회야.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해. 그리고 친정 부양은 내 용돈으로만 해. 더 이상 우리 돈 건드리지 마. 은주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너진 가게를 혼자 정리했어요. 옆 가게 인수는 물 건너갔죠. 오히려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5년 사이에 많이 늙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재취업 사이트를 열었어요. 50살에 다시 시작하는 건 어렵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노후는 제가 지켜야 했으니까요.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요. 오직 저 자신만을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